신도롬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인기 스타였던 임세라. 광고며 드라마며 모두 휩쓸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광고를 보던 부산 부남서 형사들 역시도 열광하고 있던 중 한 남자가 찾아와 임세라를 고소하는데요. 이에 형사들은 막내 형사 독고철을 시켜 임세라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데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말에 세라는 놀라지도 않는 모습인데요. 늘 사고를 치던 아빠 봉석봉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것. 세라는 자신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며 아버지가 사진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말하고 독고철은 그래도 경찰서에 직접 와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의를 해보겠다던 세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여전히 광고 촬영에 바쁜 세라는 자신이 단독이 아닌 버릇 없어진 고희영, 미남 배우 원반과 함께 촬영하는 것을 알고 거부해버리는데요. 이에 첫 광고 촬영이었던 고희영은 임세라의 차까지 가로막은 채 그녀의 앞에서 눈물까지 보여주죠. 결국 참고 촬영을 진행하는데 촬영이 끝난 뒤 고희영은 원반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그대로 무시한 채 임세라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는 원반. 이래저래 까이기만 한 고희영은 임세라를 남몰래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매니저 강두원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늙은 국회의원의 접대를 받으라는 말에 화를 내고 나가버린 세라. 결국 최영국 감독의 신작, 슬픈 목소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속상한 마음의 지배와 눈물을 흘리는 세라입니다. 그 타이밍에 또다시 독고철의 전화가 걸려오고 독고철에게 화풀이를 해버리는 세라. 이야기를 전부 들은 독고철은 그런 세라에게 위로를 건넸고 세라는 고마운 마음에 부산 부남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방문한 세라. 그야말로 경찰서는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리는데 세라를 실물로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독고철인데요. 이후 금상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임세라는 수상소감에서 독고철의 전화번호 0728을 언급을 하게 되고 이를 본 독고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 시각 유일하게 분노하고 있는 인물 고희영. 임세라가 살을 받자 죽어버리라며 또다시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때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가던 세라의 차량이 트럭과 충돌했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눈을 뜬 임세라. 하지만 어딘가 많이 달라진 세라인데요. 자신을 1999년 임세라라고 말하는 진짜 이름 봉청자.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죠. 그러던 와중 독고철과 부딪히게 되는데 자신이 임세라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물론 믿어줄 수가 없죠. 봉청자는 의사로부터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1999년이 아니라 바로 어제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곤 TV에 비춘 자신의 얼굴에 놀라 기절한 봉청자. 다시 깨어난 청자는 본인이 역행성 기억상실이라는 건 그렇다 쳐도 자신이 세라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더 의아해했는데요. 보호자도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왜 25년도 봉청자로 살고 있던 걸까요? 독고철의 앞에서 울부짖는 봉청자를 본 강두원. 봉청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독고철은 봉청자를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녀의 주소지인 전보고시원으로 데려다 주게 되는데요. 다신 보지 말자며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낯선 청자. 과거와 다르게 너무도 초라한 현실에 경악하고 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배가 고파진 청자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남유랑과 마주하게 되고 임세라를 검색해보기 위해 도움을 받게 되는데 1999년 교통사고가 났던 세라는 그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었는데요. 거기다 자신이 출연하려던 슬픈 목소리의 주연을 고희영이 맡게 되면서 그 계기로 승승장구해 깐느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른 대스타가 되어버린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핸드폰에 저장된 동생 백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옥상으로 올라간 청자. 바나나를 먹으며 난간에 기대게 되는데요. 그 시각 청자의 지갑에서 발견한 주승필의 명함을 본 독고철은 주승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갑니다. 난간에 서 있는 청자를 보고 자살하는 줄 알고 달려간 독고철. 청자가 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건물 아래로 추락해 버리는데요. 다행히 쓰레기차 안으로 떨어지게 되고 둘은 무사하게 되죠. 독고철은 지갑을 돌려주며 주승필에 대해 질문을 하지만 당연히 기억이 없어 모르는 봉청자. 그런데 그 명함 뒤에는 266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다음 날 지갑에 잔뜩 들어있는 만두집 쿠폰을 보고 복만두집으로 향하는 청자. 택시 기본 요금에 놀라 지하철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 요금을 결제하는 걸 몰랐던 청자.
결국 무임승차로 다시 한번 잡혀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독고철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청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두집에 도착했는데 동생 백자가 공부가 아닌 만두집 사장이라니. 거기다 이렇게 큰 딸까지? 하지만 백자의 말을 보니 뭔가 사고 이후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죠? 백자가 이렇게 사는 것 역시 청자 탓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강두원은 자신이 제시한 재계약 조건에 고희영이 강하게 반발하자 임세라가 2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것과 관련해 두 사람만의 비밀을 살짝 언급하는데요. 뉴스에 나온 민국희 의원을 노려보는 고희영. 아마도 세라가 접대를 거부했던 상대가 민국희 의원 같은데 세라 대신 고희영이 접대를 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네요. 한편 독고철은 교통사고 피해자 강대구가 전보고시원 주위를 배회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다 강대구가 봉청자의 연락처를 받아갔던 것. 일부러 봉청자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 같은데 청자가 위험하다 느낀 독고철은 급히 고시원으로 향하고 기억에서 사라진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청자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업도 조카의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했던 것. 연예인의 직업이 아닌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또한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고희영은 사선영에게 임세라가 다시 나타났다 말하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라는 사선영. 조카에게 들은 자신 때문에 백자의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자. 뭔가 많이 슬퍼 보이네요. 그나저나 독고철 역시도 세라임을 눈치도 못 채고 있으니 세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데 말이죠. 세라가 독고철의 첫사랑이니까요. 생각보다 코믹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아 자꾸만 궁금해지는 드라마인데요. 어느 순간 25년의 세월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세라였던 청자. 좋았던 기억만 남은 걸로 봐선 꽤나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거기다 누군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 1999년 사고도 어딘가 이상했죠? 원래 매니저였던 강두원이 아닌 다른 로드 매니저가 운전을 했고 계속 울려대는 전화기로 인해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그때 강두원은 어딘가 안절부절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두원이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요. 강두원은 접대를 위해 안절부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를 거기다 자신의 스타인데 죽인다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희영 역시도 접대로 인해 안절부절하는 것 같은데 저주는 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엄정화님과 송승헌 배우님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볍게 즐기기 좋은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 범인 찾아내기 시작인 것 같아 설레이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